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김돈곤 청양군수 후보가 최근 구 칠갑산 휴게소 매입 특혜 의혹에 대해 정치 공세라며 반박했습니다. 칠갑산 휴게소 비리 진상규명 추진위원회는 지난 18일 청양군의 휴게소 부지 매입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며 검찰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추진위는 2024년 당시 18억 원대 매물로 나왔던 부지를 청양군이 44억 원에 매입했다며 혈세가 부당하게 사용됐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돈곤 후보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부지는 36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매각 가격이 18억 원이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철 반복되는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습니다. 충남도가 서산 성현 일반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번에 승인된 산단 면적은 약 57만 제곱미터 규모로 사업비 1,00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8년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성현 일반 산단은 인근 서산 테크노밸리, 오토밸리와 연계해 충남 북부권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제조와 물류기업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조성됩니다. 6.3 지방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충남방송에서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먼저 석유화학 산업 위기 대응과 서산공항 조성 등 현안이 산적한 서산 지역을 알아봤습니다.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 단지이자 전국 2위 석유화학 제품 생산 능력을 보유한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대산에는 LG화학 등 대기업과 수백 개의 협력업체가 입주해 있어 직감적 고용 인원은 15,000여 명에 달합니다. 지역 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중국의 생산설비 증설로 인한 공급 과잉과 중동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불안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서산시를 산업위기와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해 보조금과 경영안정자금, 대출만기 연장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 강화 정책으로 석유화학 산업의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이에 따라 지역에선 경제 침체 예방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선국이 추가 신산업 육성과 산업단지 조성의 중요성이 커질 전망입니다. 충남은 돛단위 지하체 중 유일하게 공항이 없는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10여 년 전부터 추진된 서산공항 조성 사업, 지난 2021년 기획재정부의 에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되면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3년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에타에서 탈락했습니다. 이후 서산시와 충남도는 사업비를 500억 원 이하로 낮춰 에타 조사 없는 방식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항 목표 시기는 오는 2028년. 서산공항이 조성되면 그린 UAM AAV 핵심 부품 시험평가센터와 시너지를 내 서산시가 미래항공 모빌리티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 관광객 증가로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일부에선 낮아진 사업비로 인해 사업 정상 추진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민선국이 사업 추진에 대한 행정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산부터 경북 울진까지 330km를 잇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 철도가 완공되면 2시간 만에 서해와 동해를 오갈 수 있어 지역에선 관광객 증가와 물류 이동 편의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두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해당 사업은 22대 국회에 들어 에타 면제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정부에서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산시 등 철도가 지나가는 중부권 13개 시군은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포함 여부가 사업 추진 여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이어서 예산지역 현안 살펴봅니다. 혁신도시가 위치한 예산구는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최대 관심사인데요.
예산시장과 함께 위기를 맞은 관광 분야를 되살릴 해법도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보모 기자입니다. 예산군과 홍성군에 걸쳐 있는 충남 혁신도시. 지정 6년이 지났지만 기관 이전이 전무해 무늬만 혁신도시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 이후 정부가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을 확정할 거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지역 간 유치 경쟁은 다시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여기에 광주 전남 통합이라는 대형 변수도 떠올랐습니다. 정부가 통합 지역에 기관 집중 배치 방안을 검토하면서 충남의 우선 배치권 요구가 뒷순위로 밀려날 우려가 나옵니다. 결국 관건은 차별화된 전략입니다. 충남도가 기후와 에너지, 국방 등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유치전을 펴고 있는 가운데 충남 이전의 시급성을 정부와 정치권에 끊임없이 설득하는 게 민선국이 최대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방문객이 줄어드는 등 한때 위기를 맞았던 예산시장. 상인들의 자구적인 노력으로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는 예산 관광에 큰 숙제를 남겼습니다. 지역 관광이 특정 장소에 지나치게 의존한 취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권역별 연계를 통한 체류형 관광을 확대해 지역 전체가 경제적 효과를 골고루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 특히 숙박시설이 줄줄이 문을 닫아 쇠퇴한 덕산온천 개발과 새로운 치유형 관광자원 발굴이 민선국이 당면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미래 먹거리 창출도 빼놓을 수 없는 지역 현안입니다. 예산군은 오는 2030년까지 내포 농생명 융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 이곳은 바이오 관련 연구와 재배부터 가공, 유통 기능을 한데 모아 농생명 융복합 산업의 거점으로 조성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그쳐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역 농업과 연구 기능을 촘촘히 연계해 예산군만의 고유한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또한 기업들이 실제로 내려오고 정착할 수 있는 주변 정주 여건 조성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방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조한영, 국민의힘 최재구 예산군수 후보 모두 AI를 비롯한 첨단 산업 육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두고 표심 잡기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주요 현안 살펴봅니다. 화력발전소 폐쇄 대비와 해상교량 조성이 시급한 태안 지역을 알아봤습니다. 정우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90만) 가구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던 태안 화력발전소 1호기의 가동이 지난해 중단됐습니다. 올해는 2호기, 오는 2028년에는 3호기가 폐쇄되는 등 7기가 추가로 폐쇄될 예정입니다. 태안군은 발전소 폐쇄로 인구 유출은 약 4,000명, 경제적 손실은 약 11조 9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 지역에선 경기 침체가 현실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태안군은 대체산업 육성 등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석탄화력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 계류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폐쇄가 이미 시작된 가운데 지역 내 피해 최소화를 위해 특별법 제정과 대체산업 육성이 민선국의 핵심 현안이 될 전망입니다. 수십 년째 머물러 있는 가로림만 태안군 2연면과 서산시 대산읍을 연결하는 해상교량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태안군. 특히 이곳 주민들에겐 생사가 직결된 사안입니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서산에 있는 병원까지의 거리는 73km. 1시간 30분 이상이 걸려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량이 조성되면 이원 대산 간 거리가 5.3km로 줄어 이동 시간이 5분으로 단축됩니다. 뿐만 아니라 태안에서 수도권까지 이동 시간이 1시간 가까이 단축돼 기업 유치와 관광객 유치 등 지역 경제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월 해당 사업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에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민선국이 에타 통과를 위한 행정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 감소에 대한 해법도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줄곧 6만 명대의 인구를 유지하던 태안군은 지난해 2월을 기점으로 6만 명 선이 붕괴됐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 증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가운데 태안군수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도
저마다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 더불어민주당 강철민 후보는 의료와 교통, 교육과 문화 등 생활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윤희신 후보는 첨단 산업단지 조성과 지역특화 신산업 육성 등 일자리 창출을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선거 어떤 후보의 정책이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서산시 자몽동 공동묘지 부지에 가족 어린이 중심 테마형 복합공간인 아이행복타운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서산시는 자몽동 공동묘지 부지 활용 방안이 아이행복타운 조성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산시는 지난해 8월 민관협력추진단을 구성하고 모두 6차례 회의와 벤치마킹을 통해 해당 부지의 활용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서산시는 주민 의견과 추진단, 논의 등을 거쳐 단계별 사업 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자몽동 공동묘지는 3만 6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로 서산시는 지난해 유연 분묘 정비를 완료했고 오는 9월 무연 분묘 이상 완료를 목표로 분묘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처음 공표한 2023년 지역 공급 사용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지역 내 생산 중 수도권 비중은 48.6%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동남권이 16.4%, 중부권이 13.0%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 공급 사용표는 일정 기간 지역 경제에 공급된 재화와 서비스가 지역 안팎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산업 생산물별로 나타낸 통계입니다. 충청권에서는 충남과 충북의 제조업 기반이 두드러졌습니다. 충남의 광업, 제조업 산출 비중은 68.0%로 울산에 이어 전국 2위였고 충북 역시 63.3%로 최상위권이었습니다. 부가가치 기준으로도 충남 49.5%, 충북 48.1%로 각각 울산 다음 수준이었습니다. 교역 구조에서도 두 지역의 존재감은 뚜렷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수출, 이출이 수입을 웃돋는 순유출 지역은 서울, 울산, 충남, 충북 단 4곳뿐이었습니다. 충남은 석유화학 제품, 충북은 전기, 전자, 정밀기기 중심의 생산 수출 구조가 뚜렷했습니다. 다만 충남은 석유화학 제품, 충북은 전기, 전자, 정밀기기 중심의 교역 구조가 강한 만큼 국제 원자재 가격, 반도체 경기,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꼽힙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홍성군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1인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에 나섭니다.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지역 내 1인 자영업자로 업종별 소상공인 연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최대 5년간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최대 50%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며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산시가 산업단지 내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추진합니다. 서산시는 지난 18일 한국서부발전, 오토밸리, 인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와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이들은 산업단지 공영주차장 등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 개발과 산업단지 내 관련 시설 활용 등을 협력할 계획입니다. 또 고유가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입주 기업을 위해 발전 수익 일부를 입주기업체 협의회에 환원할 예정입니다. 서산시는 타당성 용역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올해 안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충남소방본부가 오는 28일까지 소방장비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장비의 상시 가용 상태를 유지하고 장비 운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점검 대상은 소방관서 17곳과 소속 119 안전센터, 소방차 700여 대입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소방차 관리 상태와 소방장비 7종 관리 상태, 소방차 운용 능력 등입니다. 충남소방본부는 소방펌프차를 활용한 인명구조와 화재 진압 등 재난 현장 대응 역량도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진시가 합덕읍 신리에 있는 다불리 주교 유적지의 보수 공사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당진시는 지난 4월부터 유적지의 노후한 기둥과 툇마루 등을 해체해 보수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다불리 주교 유적지는 조선 교구 제5대 교구장인 다불리 주교가 병인박해로 순교하기 전까지 머물던 곳으로 우리 천주교 역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성지로 꼽힙니다. 예산군이 오는 30일까지 어린이집 안전과 급식 위생을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기온 상승으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추진됩니다. 점검 대상은 지역 내 어린이집 24곳입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방, 전기 등 안전관리와 재난대응체계 구축 여부, 어린이집 시설 안전관리 실태입니다. 또 조리 종사자 위생관리와 냉장 냉동 보관 온도 준수 여부, 보존식 보관 여부 등입니다. 사업 무산 위기에 놓였던 내포 복합혁신센터 건립이 국비 교부로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충남도는 최근 국비 설계비 5억 원을 교부받아 충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설계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복합혁신센터는 충남혁신도시 첫 국비 사업으로 영유아와 청소년 시설, 교육공간 등을 갖춘 복합 공공시설로 조성됩니다. 충남도는 2029년 센터가 문을 열면 정주 여건이 개선돼 공공기관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다음 달부터 하천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용역 실태 조사에 나섭니다. 이번 조사는 행정 절차의 정확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당진시는 불법으로 점유한 면적과 경계를 확인하고 원상회복 명령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당진시 중점 관리 지역인 역천과 남원촌의 경우 전 구간을 정밀 조사할 방침입니다. 당진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활용해 향후 불법 시설 단속 대비와 지속적인 하천 관리에 이용할 예정입니다. 평소 알고 지낸 여성에게 수차례 전화해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다시 찾아간 5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인 관계인 40대 여성 B씨에게 수차례 전화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A씨가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지속적으로 전화하자 경찰에 신고했으며 법원은 지난 9일 A씨에게 접근 금지를 명하는 긴급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후 A씨는 지인들을 통해 B씨의 소재를 수소문한 뒤 지난 16일 밭에서 작업 중이던 B씨를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산군이 이륜차 사고가 났을 때 자동으로 신고가 되는 시스템을 확대 설치하고 나섰습니다. 군은 예산읍과 신안면, 오가면 65세 이상 주민을 시작으로 올해 이륜차 자동신고 시스템 257대를 새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산군은 시범사업 2년간 발생한 사고 10건 모두 신속한 구조로 이루어지는 등 사업 효과성이 입증됐다며 이륜차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서산 부석사에서 금동 관음보살 좌상 봉안식이 개최됐습니다. 해당 보살 좌상은 고려 후기 충수광 17년 서산 부석사 불자들이 조성했으며 고려 후기 불상의 전형으로 높은 가치를 지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서산 부석사가 소장했던 보살 좌상은 고려 말 왜구 약탈 과정에서 일본으로 반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는 일본 스미사 사찰 간논지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고 스시마 박물관에 소장돼 있습니다. 한편 보살 좌상 복원은 간논지의 공식 복제 허가와 일본 기업이 제공한 3차원 스캔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작됐습니다. 불상은 수백 년의 세월이 담긴 세부 조각과 표면 질감의 미세한 굴곡까지 정밀하게 원본과 동일하게 복원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